제가 지난 토요일은 시골에 여행을 하느라고 여기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일 전 토요일 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4월 18일 선거가 실시되고 3일 후에 72시간 후에 제가 이번 선거는 완전 조작이다 하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2주일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벌어졌죠. 이것이 조작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죠. 그래서 하느님이 무심치 않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난세에는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많은 유튜브들이 해외 동포까지 일치 단결을 해서 이 선거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부, 대한민국의 집권당, 심지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 이 세 그룹이 단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들이 가지는 침묵의 카르텔이 무엇이냐 이게. 이 정부는 이 선거에 얻은 강제된 결과를 가지고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 하는 것처럼 문재인식 사회주의를 이 땅에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집권당은 거기에 발맞춰서 박수치고 있고 그리고 위성정당을 자처한 미래통합당은 이 복잡한 와중에서도 간신히 자기들이 금배지를 보호했으니까 그냥 가지고 4년을 어물어물하게 지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은 역사를 전혀 안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농단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김정은이가 슬그머니 나타났다는 거 아시죠? 자세하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적당하게 운신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김여정에게 정권을 이양하려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김정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의 모습과 이렇게 짬뽕이 돼요. 겹쳐져요. 김정은이가 힘을 빠지면 문재인도 힘을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게 하늘의 조화같이 느껴집니다. 역사를 보면 이 조선반도 소위 삼천리 금수강산의 북단을 차지한 사람들이 항상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의 역사를 농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자면 고구려 말기에 보장왕 시절에 28대 보정왕 시절에 당시에 북한의 강력한 군부 세력 누굽니까? 영계송원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무공이 아주 전륜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 남쪽에 있는 신라 백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북쪽에 있는 그란 중국까지도 영계송원에게 쩔쩔맬 정도로 막강한 무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무공에 정치적 명분과 합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공을 뽐내고 주위 사면을 위협하고 지내면서도 막판에 그 아들 세 사람 아시죠? 아들 남생, 남상, 남건 이 세 아들을 가지고 서로 쌈박질을 해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권력 상정을 벌려서 큰아들 남생이는 중국으로 도망쳐가지고 나중에 중국의 앞제비가 돼서 또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이런 기상망측한 일이 벌어져서 고구려가 망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만 가지고는 원자탄이나 ICBM을 가지고 역사를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가 인민이 먹어야 할 음식값 모든 거 다 보태서 ICBM을 만들고 난리 법석을 치지만은 그 ICBM 그 유도탄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에 놀란
문재인 정부는 그냥 짤짤짤짤짤짤해요.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체면이 있지.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한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저열한 악담을 듣고도 아무 소리 안 해요. 못 들은 척해요. 북한의 비난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남한에서만 큰 소리 꽝꽝 치고. 이제는 요새 보니까 어제 이인영이가 나와가지고 사회주의 헌법 제 하나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고, 어제 근로자의 달을 맞이해서 문재인은 이제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류가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런 판국에 미래통합당은 우리의 그렇게 뜨거운 지지를 받아가지고도 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앉아서 그 말도 안 되는 정치꾼 김아무개를 붙여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느니 마느니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누가 비상대책위원이 되든 누가 정당 대표가 되든 그거야 우리가 상관할 거 없지만은, 적어도 그 많은 당선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내놓고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고, 원내대표 출마를 하겠다는 사람도 내가 원내대표 되면 이 부정선거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하고 선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역사가 이렇게 폐악의 정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난 2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바실리아 조슈아도 나오고 로이킴도 나왔고 미시건 대학의 미네바 교수도 나왔고, 이 선거가 엉터리라는 것이 만천하에 공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만 될지언정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우리에게는 강용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이봉규 박사라는 빨간 모자 쓴 사람이죠. 이봉규 박사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공학 박사인 공병호 박사가 나왔어요. 이 세 사람이 이제 이 나라 역사를 주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을 더 붙이면 저 대감철장에서 딱 버티고 있는 윤석열이가 앞으로 한국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아마 이 네 사람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겁니다. 강용석은 강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고, 이봉규, 봉용은 봉용, 봉추 옛날에 해가지고 삼국지의 그 지혜로운 제갈량 이런 사람을 봉용, 봉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병호는 육군 공병처럼 용감하고 정확하게 그 특징을 다해요. 적어도 이 조슈아 문서, 로이킴의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는 데는 공병호 박사가 제일 앞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는 이봉규 정치학 박사가 앞서요. 문재인 들으시오, 윤석열 들으시오, 다 인물을 부여해요. 강용석은 그 변호사의 특징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냥 선거 부정을 고발해라고 날을 쳐요. 그래서 지금 수십 개를 해서 오늘 제가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방금 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 껐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살던 영등포 을구에서 투표함 보존 신청하는 것을 라이브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만한 변호사 한 10명만 쓰면 대한민국이 문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문재인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투표함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도 가져와야 합니다. 근데 서버를 안 줘요. 그래서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결론 삼아 여러분하고 같이 합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보통 부정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 당선이 당락이 바뀌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의 양정철과 이근영이가 만든 빅데이터 시스템에 의해서 조작된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는 전혀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가 좀 잘못되고 하면 그 당락만 바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두세 개 사이에 이 선거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 폭로되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자체를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몽원 목사가 광화문의 세력을 정치 으로 결신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광화문 집회를 막고 또 코로나까지 덮치고 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절호에 우리 음모에 치는 의에서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남은 것은 이 불의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 정권을 드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